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순서, 수요일 미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마감이 상당한 혼조를 보이면서 끝이 나서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핀미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뭐 대표주들 당연히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면 뭐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브로드컴도 많이 떨어졌고 다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오른 것도 없이 계속 떨어진 놈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만, 이 저쪽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락폭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대체 왜 이러느냐? 기술혁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요. 지금 나스닥의 이제 그 주간 흐름들을 보면 야, 이거 확실히 이제 가격 부담도 시장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흐름인데, 잠깐만, 이게 지금 자 한번 볼게요. 모양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지금 꽤 긴 기간 동안에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결단 납니다. 결론 납니다. 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론 나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그 차트 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을 어떻게 보냐면, 약간 직각삼각형처럼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꼭지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꼭지점이 나오면 방향이 딱 잡힙니다. 어디든지 방향이 잡히는데, 지금 저 모양은 어때요?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상방이 좀 막힌 느낌 좀 나죠. 예. 상방이 자꾸 거기만 가면 물러서고 거기만 가면 물러서고 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저렇게 박스를 만들고 꼭지점을 만든 다음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요. 저거는 뭐 답은 없는 건데.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이런 그 기술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글의 그 어떤 새로운 그 AI 버전이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 시장을 뺏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뭐냐면 클로드, 이제 클로드 봇인데, 이쪽에서 만든 새로운 툴이 에이전트 AI의 파괴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엔트로피기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좀 정리해줘 하면 진짜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 좀 뭐 이렇게 좀 다 한번 정리해줘 이러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글만 쭉 써주고 이걸로 그냥 저 PPT 좀 만들어줘 하면 진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 바로 이런 걸 원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서 분기가 터졌냐?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는 쪽에서 분기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다우존스 소프트웨어 업종이 3.48% 떨어졌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7.7% 떨어졌습니다. 즉, 데이터 회사들 있잖아요. 각종 데이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관련 데이터도 있고, 뭐 의학 데이터를 만지는 회사들도 있고, 뭐 법무 관련 데이터를 만지는 회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쭉 쌓아 와서 그걸로 이제 그 밥 먹고 사는데, 뭐지? 큰일 났네. 클로드 아니에요. 어, 몬트봇. 네, 이름이 몬트봇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름이 몬트봇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몬트봇.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그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그러면 AI 관련된 기업들 지금 연락 투자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종들도 AI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 다 망하면 AI 투자 안 하겠네. 이 그 논리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거 이제 끝났어. 이제 몇 개로 딱 잡혔네.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구글이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여기다 애플이 구글과 손까지 잡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구글은 사실상 실질적인 디바이스 툴이 애플보다 현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도 애플의 손을 잡는 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글로 이제 가는 상황에서 또 하나 그 어, 어디야? 갑자기 엔트로픽에서 또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알겠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반도체는 같이 뭉개지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네들 다 이제 망하니까 AI 투자 안 하겠네 라는 거예요. 이 논리로 반도체까지 무너졌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시장의 오해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엔지니어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은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토큰을. 근데 왜 그러느냐? 그 하나의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 언어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그래픽 기반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픽 기반으로 가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그러면 왜 그러느냐? 시장 잘 모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테크 몰라요. 아시아 사람들이 테크 훨씬 더 잘 알죠? 잘 몰라요. 아니 뭐 그거야. 미국에 있는 IT 관련 거대 기업들 수장 보면 알잖아요.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아시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시아 사람들 이쪽이 강해. 근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AI 투자 안 하겠네로 그 뭐랄까 내러티브가 형성된 거예요. 자,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 망하기 시작하면, 자, 이제 안 할 거야. AI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다 끝났네. 안 그래도 좀 비싸게 느껴졌는데,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한 건데, 실제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AI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젠스랑의 그 행보를 보건대 이미 이 상황들을 알았다. 즉, 에이전트 AI가 곧 출시될 거라는 걸 알고, 당연히 알았겠지. 그쪽에 이제 제일 첨단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들이 어떤 파괴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고, 그런데 거기서 이 파괴적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병목이 어디서 터졌느냐? 메모리에서 터졌다. 이걸 아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 구축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젠스왕 한국에 와서 그 치맥 파티하고 한 거예요.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부분 하나가, 지금 이 연산 과정에서 오히려 하드웨어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토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상이면, 당연히 이제는 HBM, DRAM 이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 김정욱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HBF의 시대까지 오는 그런 메모리의 시대가 와서, 낸드도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저만 한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이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아? 증설을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쯤이면?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근데 우리 그 권효재 대표하고의 대담에서 보면 이 현상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가스터빈 쪽에서도 나타나요. 이건 가스터빈의 대표 회사가 GE, 그다음에 지멘스, 미쯔비시 이 3대 회사가 가스터빈의 왕자들인데,
5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데 설비 증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선태 대표 말로는. 왜냐하면 가수요가 너무 많고 이러다 오더컷 나오면 지어놓으면 다 뒤집어 쓴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의 메모리 업체도 지금 똑같은 거야. 이거 잘못하면 또 옛날처럼 22년, 23년처럼 또 뒤집어 쓴다. 이것도 가수요도 엄청 많이 붙었어. 뭐 이러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에이전트까지 쓰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내더라도 쓸 것 같습니다. 돈을 분명히 내더라도 지금도 뭐 재미나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돈이 비싸더라도 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 관리입니다. 우리는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린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사업을 해서 해보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의 효율적 배치예요. 여기서 자본은 인적 자본도 있고 재무적 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근데 이거를 맡기면 바로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원래는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분석해가고 코멘트 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간 꽤 걸리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기계가 다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지금 예를 들어 일이 점점 많아져. 막 재무 양이 막 엄청나게 많아져. 그러면 원래 옛날 같았으면 사람 한 명 더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막 한 달에 막 10몇만 원, 20몇만 원, 30몇만 원 준다고 해도 써요. 로봇 쓰는 거나 똑같아요. 공장에서 로봇 쓰는 거 똑같아. 로봇 한 대가 2억, 3억이라 할지라도 얘네 24시간 풀 가동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3년 쓰면 감가상각 딱 끝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남는 돈이야. 그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괜찮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뭐 2, 3억씩 해서 도저히 뭐 중소기업 이런 데는 한 대 들여놓기도 힘드니까 힘들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는 어차피 감가상각 다 처리할 수 있으니 왜 안 쓰겠냐고요. 쓰죠. 예?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어디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보여줬던 그 영상 중에 가장 진짜 눈에서 떠나지 않는 영상이 그거잖아요. 자동차 그 샤시, 문짝 샤시를 딱 들어갖고 휙 돌려가지고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돌렸는데 그냥 팔이 휙 돌아가더니 옆에 딱 넣어. 앞뒤가 없어. 애들이 앞뒤가 없어갖고 딱 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LBS 30 LBS인가 60 LBS를 꾸준히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거든. 돈이 비싸도 그 일만 계속 해주면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하다 골병 들잖아. 너무 무거운 거 계속 들다가는. 물론 천하장사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쓰겠다. 근데 그러면 결국 사무 쪽은요. 사무 쪽은 더 빨리 써요. 사무 쪽은 가격이 로봇만큼은 안 비싸거든. 왜냐면 물리 로봇으로 가면 물리적인 액추에이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장비와 그다음에 배터리 체계 이걸 다 달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봇만큼 안 비싸거든. 그러면 당연히 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 시장은 일단 헷갈렸다. 시장은 헷갈려서 에이전트 AI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들,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들 다 붕괴할 거야.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 AI 투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AI 하는 애들이 다 AI 안 할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는 상황에서 최근에 가격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좀 부담되는데 금리도 너무 높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체 빠지면서 AI 하드웨어 업체들까지 몽졸이 다 같이 빠졌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조금 결이 없이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자, 워시 와서 그 충격은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워시 온 이후에 충격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 가격 급등했던 게 이제 빠졌어요. 달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97.61까지 올랐던 게 꽤 빠르게 90.38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런데 엔화는 안 떨어졌어요. 엔화는 왜 안 떨어졌냐? 다카시 사나이 총리의 이번 선거가 자민당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매우 높아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그럼 뻔하네. 돈 무조건 또 풀겠네. 그럼 엔화 약세네 하고 엔화 약세 베팅이 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타난 거고요. 네, 반면에 위안화가 6.93까지 떨어졌습니다. 7 얼마 전에 7이었잖아요. 꽤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대목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진짜 경기가 안 좋구나. 음. 그러면 저건 뭐냐면 수출을 일부 포기하고라도 내수 경기 살려야 되겠다 하면 저 포지션이 맞습니다. 즉, 그 일반인들에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통화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입해서 쓰는 것들은 물건값이 다 떨어지니까 그 일반인들은 살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통화 가치가 올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내수를 방어하고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니까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 제품이 더 싸. 이걸 보여주려면 환율을 약세로 돌리면 쉽습니다. 근데 지금 미아나가 취디안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내려더니 이제는 벌써 6.93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말인즉슨 내수 부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같다라고 환에서는 그렇게 읽어진 대목이고요. 자, 원하는 엔화 약세를 오늘은 뭐 크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고요. 자, 금리 동향 볼게요. 금리도 그 장기물 쪽에서 계속 올라가서 너무 불안하다, 좀 이상하다라고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숨고르기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전이 안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4.267이면 낮은 금리입니까? 자, 3년물이 4.896 거의 4.9인데 낮은 금리입니까 이게? 이게 낮은 금리일까요? 아니죠. 낮지 않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금리 상황들은 주식시장이 계속 부담스러워요 지금. 저 금리가 좀 더 그 시중 금리가 좀 떨어져야 주식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 부분은 뭐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요인인데요. 근데 그 오늘 원자재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은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등하고 금값도 폭등을 했어요. 79에서 85 정도까지 올라왔고 금도 마찬가지죠. 다시 5천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이쪽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약세에 매우 세게 반응하고 있다. 원자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본질 가치로 움직이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 은이 하루아침에 뭐 5% 10%씩 움직여야 될 자산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즉 그런데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 달러 가치를 보고 투기하는 투기 세력들이 달러 가치의 방향성을 보고 베팅을 한 것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그다음에 금리에서 원자재 가격으로 옛날처럼 딱딱 맞게 떨어지는 이게 아니고 원자재만 세게 많이 튀었거든요. 어떤 그 레인지에서 확 세게 튀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투기 세력이 달러 약세 보고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여기서 먹을 게 많다. 변동성을 통해서 먹을 게 많다라고 판단한 세력들이 들어온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는 조금 올랐는데요. 그 미군이 아라비아해에서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또 소폭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랐음에도 과거에 비해서 유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거는 권율 대표와의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어요. 그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압력 차이로 석유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밑에는 압력 땅 밑에 이렇게 있는 원유들은 엄청 에너지가 압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구멍을 딱 뚫어주면 압력이 낮으니까 높은데도 뿅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석유를 썼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뭐 다른 옆쪽에 구멍을 뚫어서 쫙 이렇게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원유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됐는데 요즘 더 훨씬 많이 뽑아 쓰고 그다음 옛날에 더 이상 안 나와가지고 문 닫혀 있었던 유정들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 박아가지고 다시 뽑아낸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기름을 다시 쭉쭉 뽑아서 쓰고 있어가지고
원유 그 추출 기술이 매우 높아졌고, 그다음 단위당 단가가 매우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원유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원유를 안 써서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거기서 이제 1인당 사용 에너지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유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유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생산성 혁명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AMD가 그 시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AMD가 시간에서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국에서 이제 돈 빨렸으니까 메꿔 놓아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즘 레버리지가 일상이니까 그거 메꿔 놓아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돈 빨리 찾을 수 있는 곳, 게다가 먹은데 어디죠? 한국의 IT지. 먹었잖아. 게다가 오늘 마이크론도 빠졌잖아. 돈을 땡기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에이전트 AI는 어마무시한 토큰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의문이 생긴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이 정도면 증설하는 게 맞지 않아? 예. 이분은 이 정도면 증설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증설을 도대체 안 하지? 하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왜 안 할까?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드웨어는 여전히 본격적인 수요 증가와 그리고 공급 부족 속에서 계속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행히 한국의 하드웨어 업체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는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